1147화의 첫 번째 주장면은 1147화의 표지입니다. 1147화 표지에서는 후주를 물리치고 야마토를 맞이하는 라이조가 나오는데, 이 표지에서 주목할 건 후주의 가면이 벗겨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면이 벗겨진 후주의 모습은 샹크스의 과거 여성 속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 떡밥은 이제가 후주가 아닐 수도, 혹은 오다쌤이 나이가 든 후주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사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킬링엄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1권부터 원피스를 보던 사람들에게는 뽕이 차는 장면일 겁니다. 실무의 크로커다일에게도 쩔쩔매던 루피가 이제는 세계정부 최고의 집단 신의 기사단도 무시 못할 존재가 된 사왕 루피. 이 장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루피를 항상 봐왔기 때문에 사왕이 되었어도 루피가 엄청난 인물이 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카쿠는 루피와 싸우려고 하는 루치를 보며 사왕이 된 이상 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였죠. 즉, 이는 사왕이라면 당연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장면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신의 기사단이 사왕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화난 사왕 루피가 무서워서는 아닐 겁니다. 사왕은 원피스 세계관의 힘의 균형을 구성하는 3대 세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3대 세력의 균형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죠. 즉, 세계정부는 사왕이라는 거대 전력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왕이 무너지며 균형이 깨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왕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궁코에게 제압당한 밀짚모자 일당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건 나미의 대사입니다. 나미는 소리칩니다. 뭐야 징배, 네가 같이 있었으면서. 이에 징배는 말하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능력은 대체 뭔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징배는 불사신인 궁코를 그냥 상대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본격적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잡힌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사왕 최고 간부급 징배가 궁코에게 진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애매하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부룩의 대사입니다. 붙잡힌 부룩은 말합니다. 그나저나 저 여성, 아니 그럴 리 없나? 부룩은 궁코를 보고 말이 안 된다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부룩은 왜 궁코를 보고 말이 안 된다며 깜짝 놀랐을까요? 아마 부룩이 깜짝 놀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궁코가 천룡인이 되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분석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만, 궁코는 다른 신의 기사단처럼 세계 귀족으로도 소개되지 않았으며 천룡인 뒤에 붙는 존칭, 성 또는 묘가 없었습니다. 이 떡밥을 통해 저는 궁코가 로키가 받았던 제안처럼 하계인에서 천룡인이 된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부룩은 하계인으로 알고 있는 궁코가 어떻게 천룡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혹은 부룩은 궁코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의아해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현재 신의 기사단이 오로성처럼 불사신이라면 200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오로성처럼 불로일 확률 역시 높습니다. 즉, 90세인 부룩은 궁코가 늙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것에 놀랐을 수도 있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부룩에게 거절받는 궁코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궁코는 부룩의 거절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개그 포인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궁코의 약점이라는 떡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그 누구도 상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한 이모가 고통스러워할 때는 조이 부이의 패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였죠. 물론 이 부분은 단서가 많이 없기에 추후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납치된 10명의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납치된 아이들은 밀짚모자 일당처럼 10명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번 엘바프에서는 10명의 밀짚모자 일당이 각각 10명의 아이들을 구하는 스토리가 나올 거로 보이죠. 즉, 신의 기사단과 밀짚모자 일당 1대1 매치업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사실 와노쿠니에서 우소, 나미, 부룩, 초파 등 약체들은 제대로 된 매치업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는데, NES 로비전 이후로 오랜만에 1대1 매치업이 나올 거로 보이네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납치된 아이들이 밀짚모자 일당과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루피, 나미, 조로, 우소, 로비, 프랑키와 비슷하죠. 제 가설대로라면 루피 일당은 각각 이미지가 비슷한 자들을 구하러 갈 거로 보입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도리부록이 일행 앞에 나타난 엄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도리부록이 앞에 나타난 엄마들은 빅맘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론 빅맘이라는 뜻이 엄마이기에 엄마가 빅맘처럼 그려진 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번 엘바프 편에서 빅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엘바프에 빅맘을 등장시키려고 떡밥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에 저는 빅맘이 엘바프에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엔 빅맘과 비슷한 형태의 엄마를 그려준 만큼 그 확률은 더 커진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엘버프의 학교와 도서관을 파괴하라고 하는 소머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안전에 뜬금없이 엘버프의 도서관에는 엘버프의 오랜 역사뿐만 아니라 오하라의 학자들이 희생 끝에 남긴 세계의 지식도 있다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마치 버스터 콜로 인해 사라진 줄 알았던 오하라의 책들이 엘버프의 도서관에 있다고 세계 정부에게 고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안제는 오하라에 있던 책들이 엘버프에 있다고 세계 정부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계속해서 저는 안제가 엘버프의 배신자라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드디어 움직이는 가반입니다. 로즈의 적단의 전설이자 레일리 버금가는 로즈의 양날개 가반의 진정한 강함이 자신의 아들을 납치한 신의 기사단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나올 거로 보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신의 기사단 중에 가반과 대결 플래그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소머즈입니다. 소머즈는 자신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그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반은 자신의 정체를 사랑의 전도사라 소개하는 자이죠. 즉 가반과 소머즈는 어떤 누구보다 대치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소머즈의 나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의 기사단은 오로성처럼 불사신입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은 오로성처럼 불로일 확률 역시 높겠죠. 그렇다면 현재 군코와 킬링엄은 샵록을 단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머즈는 샵록을 단장이 아닌 그냥 샵록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마 소머즈는 샵록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단장이 아닌 샵록이라 부르는 걸지도 모릅니다. 다만 신의 기사단이 늙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소머즈는 38년 전 샵록이 아기였을 때부터 봤던 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즉 소머즈는 갓벨리에 있던 신의 기사단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갓벨리에는 로즈의 적단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갓벨리에서는 록스의 적단, 해군, 신의 기사단, 로즈의 적단 4파전으로 서로 부딪혔을 텐데 이 가설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대결 플래그가 잡혀있던 소머즈와 가반이 부딪혔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즉 이번 엘버프에서 나올 소머즈와 가반의 대결은 38년을 이어온 대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즈의 적단은 신의 기사단과 부딪혔던 만큼 신의 기사단이 불사신이라는 것도 알 것이며 이를 공격하는 방법을 적어도 38년 동안 연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전성기였던 로저, 레일리, 가반은 이미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방법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즉 이번 엘버프에서 가반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신의 기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사랑을 우습게 생각하는 소머즈는 사랑꾼 상디와도 대결 플래그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엘버프에는 10명의 아이들이 잡혀 있으며 밀짚모자 일당은 10명인 만큼 신의 기사단 10명 대 밀짚모자의 적단 10명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정계선 가반은 이 대결에서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가반은 자신의 아들 콜론을 임질로 삼는 소머즈를 상대하지 못해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소머즈는 자신의 능력에서 부모 자식을 넣으려면 최고라고 했는데 부모 자식 관계인 가반 콜론이 소머즈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에 엮여있는 만큼 가반은 소머즈에게 패배할 확률이 높은 상태였죠. 즉 이를 상디가 복수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신의 기사단에게 분노하는 로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건 로빈의 각성은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 로빈은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다며 블랙 마리아를 이기기 위해 악마가 되었고 이 기술 이후에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로빈이 이 기술로 인해 인격을 뺏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 분석편을 참고해주세요. 이 장면에서 제가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건 로빈의 눈입니다. 이번 1147화에서 로빈의 눈이 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이무 눈처럼 변해버렸죠. 현재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몇 명 있습니다. 매눈 미오크, 캐번디시의 또 다른 인격 하쿠바, 조이보이의 동료 즈니샤. 과연 로빈 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추후 준비에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